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이재명 선거가 나는데요, 이재명 하면은 김병량 씨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김병량 씨와 관련해서 이재명은 검사 사칭 무고 사건을 저지른 것이고, 그것이 지금 우진 교사로 이어져서 이제 정치 생명이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김병량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김병량과 이재명은 어떻게 엮여 있을까요? 지금부터 전합니다. 강신업 TV를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께서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드리겠습니다. 네, 김병량 씨는 말이죠, 먼저 성남시장을 지냈습니다. 전 민선 성남시장입니다. 그전에는 말이죠, 내무부에서 계속해서 근무를 했던 정통 관료입니다. 자, 김병량 씨를 보니까 말이죠, 경기도 부지사를 지내기도 했고요. 1936년 4월 6일생인데요. 전라북도 완주군 출신입니다. 그리고 사망은 2015년에 78세를 일기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과 엮였던 것은 2002년입니다. 이 당시에 분당 파크뷰 아파트라는 분양이 있었는데 말이죠, 그 당시 시장이 이 김병량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김병량 시장이 분당 파크뷰 아파트를 특혜 분양을 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삼은 것이 바로 이재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재명은 당시 KBS 최철호 PD라는 사람과 함께 이제 이 김병량 조직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김병량을 취재를 해야 되겠는데 KBS 취재가 여의치 않으니까 이재명이 이제 서로 함께 공모를 해가지고서 검사를 사칭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를 사칭해서 취재를 시작했던 거죠. 그때 수원지검에 검사를 사칭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재명은 이제 이 검사 사칭한 것 때문에 공격을 이 김병량 씨로부터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또 이 이재명이 말이죠, 너무 뻔뻔스럽게도 명예훼손죄로 김병량을 고소를 합니다. 김병량이 이재명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 김병량이 이재명을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이재명은 무고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김병량을 무고한 것으로 무고죄가 된 것이죠. 그래서 무고죄가 되면서 검사 사칭죄가 되면서 이때 이과랑을 달게 됩니다. 2002년에 바로 검사 사칭죄와 무고죄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막 방탕한 생활을 했는지 2004년에 음주운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특수공무집행 방해, 공유물건 손상 같은 전과 사범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김병량 이 시장은 말이죠, 경기도 부지사를 지낼 정도로 그리고 관선 때 상당히 잘 나가는 그런 정통 관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남시장을 또 했던 겁니다. 자, 이 김병량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대업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이제 성남시장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대업 시장의 전임자가 바로 이 김병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김병량 씨가 지금 이제 2015년에 사망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너무나 이제 억울한 거죠. 저 이재명 때문에 결국은 말이죠, 이 시장도 더 이상 못하게 됐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불명예스러운 그런 어떤 삶을 살게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김병량 씨가 산 이재명을 잡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때 김병량 씨의 수행비서가 바로 지금 김진성 씨라는 사람입니다. 그 김진성 씨는 그때 김병량 씨의 수행비서를 했기 때문에 김병량에 대한 많은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재명으로서는 이 김진성이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2002년에 검사 사칭하고 무고하고 뭐 명예훼손으로 서로 엮이고 뭐 그럴 때, 그때 이재명이는 김병량의 어떤 과 관련해 가지고 검사 사칭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재명은 누명을 쓴 거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은 누명을 쓴 거고, 누가 누명을 씌웠다? 김병량 씨가 누명을 씌웠다.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짠 겁니다. 그렇게 프레임을 짜가지고서 2018년부터 시작된 그런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그 재판에서 김진성이가 2019년 2월에 나가서 이재명은 누명을 썼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누명을 누가 씌웠다는 겁니까? 김병량 씨가 씌웠다는 거예요. 김병량 씨가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이재명과 또 KBS PD를 둘 다 고소를 했다가 이 KBS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고 이재명만 이 고소를 남겨놓는 식으로 누명을 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김병량 씨는 얼마나 이거 억울합니까? 자기는 오히려 누명을 씌운 것이 아니라 누명을 써가지고서 이재명 때문에 당한 건데, 이재명이가 오히려 뒤집어 씌워가지고 김병량 씨를 누명 씌운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지금 내막인 겁니다. 그러니까 김병량 씨는 지금 죽어서도 말이죠, 오늘 이재명이가 이 우이진 교사로
유죄 판결 받는 거 이거를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에 정말 피눈물 흘리게 하는 것이 이재명의 특기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재명 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김병량 씨도 어쩌면 직접 이재명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니지만 이재명 때문에 해안의 삶을 살다가 그런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이재명에 의한 어떤 피해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한기부터 시작해서 김문기, 그다음에 이병철, 김현욱, 전영수 이런 분들이 죽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병량 씨도 그런 어떤 피해자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김진성 씨는 김병량의 수행비서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쉽게 이제 넘어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재명이는 자기가 이제 상관 아닙니까? 성남시에. 그다음에 이 김진성 씨는 당시만 해도 성남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었으니까요. 그런 어떤 질서, 다시 말하면 의계 질서 이걸 갖다가 내세우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김진성 씨를 해유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해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백현동 아파트에서 정바울로부터 김인섭이가 그 지분의 25%를 받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바울은 그 백현동 아파트에서 버는 돈의 25%를 김인섭한테 주기로 했고 김인섭이가 다시 또 이 김진성 씨한테 4%를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4%. 그 4%가 뭐 20억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 김진성 씨를 갖다가 해유해 가지고서 이재명이가 김병량을 공격하도록 만들었으니 김병량 씨는 참 얼마나 해안의 삶을 살았으며 죽어서도 아마 눈을 감지 못할 겁니다. 자, 죽은 김병량 2015년에 사망하셨는데요. 오늘 2024년에 이 우이진 교사 재판을 보면서 산 이재명을 잡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자기의 측근이었던 김진성을 갖다가 저 이재명이가 해유해 가지고서 자신을 공격하는 그런 무기로 쓸 때 이 김병량 씨는 얼마나 정말 마음이 아팠을까요? 살아있을 때도 말이죠. 그리고 또 돌아가신 후에도 정말로 얼마나 이 해안의 어떤 통안에 그런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자, 죽은 김병량 씨가 산 이재명을 잡는 날입니다. 자, 김진성 씨가 위증했던 것을 인정했습니다. 위증했던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으로부터 위증 교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물론 지금 이재명이는 나는 위증을 갖다가 교사하지 않았다. 그냥 있는 대로 진술해달라고 말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다 거짓말입니다. 이재명은 말이죠. 정말로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전부 다 그 거짓말을 쌓으면 산이 될 정도로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텔레그램을 갖다가 변론 요지서를 텔레그램으로 보낸 거. 여기에서도 증명이 되고 그다음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회유를 하면서 전화를 걸었던 것에서도 증명이 됩니다. 물론 녹취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녹취를 보고 이제 이재명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딱 그냥 위증해달라고 하는 말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이 이재명이가 굉장히 주도 면밀하다는 거 아닙니까? 유동규 씨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것이 나중에 녹음에 의해서 까발려질까 봐 그냥 겉으로는 말이죠. 있는 대로 말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뒤로는 말이죠. 텔레그램을 어떤 변론 유서를 보낸다든지 내지는 또 이 김인섭을 통해 가지고서 구워 삶아 가지고서 정바울에서 받는 돈의 4%를 주겠다. 그거야말로 가장 그 확실한 어떤 위증 교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증 교사를 이재명이가 직접 했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그 녹음만 생각하지 말고요. 여기에는 이재명이가 김인섭을 집어넣어 가지고 김인섭이가 다시 김진성을 주물러 가지고 그렇게 위증 교사를 한 거예요. 심지어 돈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김인섭이가 백현동 아파트로부터 받게 된 돈이 25%예요. 그 돈 중에 4%를 다시 김진성한테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확실한 위증 교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인섭이가 이 백현동 아파트 이거 문제로 결국 돈 받기로 한 거 가지고 징역 5년 받았지 않습니까? 1심과 2심에서. 그래서 그 돈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징역 5년 받은 거 아니에요. 그 받은 돈 중에 4%를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야말로 더 확실한 위증 교사가 더 필요합니까? 그리고 지금 또 녹취가 나왔고 녹취하고 텔레그램으로 보낸 변론 조사하고 등등을 다 합하면 이거는 위증 교사였다는 것이 100% 빼박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이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을 속으려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김병량 씨는 이미 죽어서 혼이 됐지만 지금의 재판을 이 법정에 와서 지켜볼 겁니다. 죽은 김병량이 산 이재명을 잡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댓글을 많이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강실업 TV입니다.